저는 박준호예요. 올해 42살이 됐고 서울 강남구 소방서에서 구조대 대장을 맡고 있어요. 소방관 일이란 게 언제 화재나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 늘 긴장 상태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이 유연해서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챙겨요. 아내 한미숙이랑 아들 박예준이 이 세 식구가 제 세상의 전부죠. 매일 아침 예준이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이에요. 미숙이는 대형 미디어 회사에서 PR 고위 임원으로 일하니까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안아주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미숙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미숙이가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점점 화려해졌어요. 원래는 심플한 블라우스나 슬랙스를 즐겨 입었는데 갑자기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재킷이나 스커트를 사입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미숙이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새로 산 원피스를 보여주며 "이거 어때? 회사에서 입으려고 샀어라고 물었어요. 검은색 실크 원피스였는데 몸에 딱 붙는 디자인으로 섹시해 보였어요. 예쁘네. 그런데 회사에서 입기엔 좀 과하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미숙이가 웃으며 "요즘 트렌드야. 파트너 미팅 때 입을 거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미숙이가 일에서 성공하려면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향수도 바뀌었어요. 미숙이가 원래 쓰던 가벼운 꽃향기 대신 더 깊고 무거운 뮤스크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가 확 풍겼어요. "새 향수 샀어? 냄새 좋다라고 말했더니 미숙이가 회사에서 선물 받았어. 강민우 이사님이 추천해줬대라고 하면서 피곤한 척 소파에 앉았어요. 강민우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지나쳤어요. 미숙이의 상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향수가 남자 향수처럼 느껴져서 조금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미숙이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자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미숙이가 "응, 고마워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 들어오는 게 점점 잦아졌어요. 예전엔 9시쯤 들어오던 미숙이가 11시를 넘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고위급 컨퍼런스 때문에 늦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수요일 밤 예준이가 "엄마 언제 와? 같이 게임할래라고 조르더라고요. "곧 올 거야. 아빠랑 먼저 하자라고 달래며 예준이와 보드게임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 됐는데 미숙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미숙이가 들어온 건 12시 가까이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집에 와서 보니 피곤이 싹 가시네라고 말하며 예준이 방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예준이는 이미 자고 있었죠. 미숙이가 코트를 벗을 때 그 안에서 살짝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오늘 누구랑 만났어? 냄새가." 라고 물었더니 미숙이가 "아, 파트너사 사람들하고 미팅이었어. 그냥 스친 거야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미숙이가 출근한 후에 빨래 바구니를 확인했어요. 미숙이가 어제 입고 온 코트가 거기 있었죠.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왼쪽 주머니에서 손수건이 나오고 오른쪽 깊은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호텔 키카드였어요. 그랜드 하디트 서울이라고 새겨진 카드예요. 미숙이가 말한 컨퍼런스 장소는 강남의 비즈니스 센터였는데 이 호텔은 여의도에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손에 쥐고 있으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이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코트를 세탁기에 돌렸어요. 그날 소방서에서 훈련 중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료가 준호야, 오늘 왜 멍해? 사고 날라라고 장난치듯 말했더라고요. 아, 그냥 피곤해서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해서 예준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상 받았어. 라고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잘했어. 저녁에 엄마한테 보여주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미숙이의 비밀이 걱정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미숙이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는 공동 계좌를 쓰지만 미숙이의 회사 카드는 그녀 명의로 따로 있어요.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해서 최근 거래를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반복되는 지출이 눈에 띄었어요. 루프탑 바에서 30만 원, 이탈리안 비스트로에서 40만 원. 매주 목요일마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미숙이가 전에 강민우 이사님 접대 비용이야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강민우.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대학 시절 제가 소방 관련 학과에 있었고 그는 경영학과였어요. 캠퍼스에서 유명한 녀석이었죠. 여자애들을 쉽게 사귀고 버리는 소문이 있었어요. 졸업 후에 성공해서 미디어 회사 고위직이 됐나 봐요. 미숙이의 직속 상사라니 이게 단순한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가 들어오자 오늘도 늦었네. 강 이사님 때문이야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응, 프로젝트 미팅이었어. 왜? 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노트북에 일지를 만들었어요. 미숙이가 늦게 들어온 날짜를 적고 그녀가 한 핑계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미숙이의 차 GPS 앱을 확인했어요. 회사 차라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죠. 앱을 열어보니 컨퍼런스라고 한 날에 GPS가 여의도 호텔 쪽으로 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오후 8시에 호텔 근처에서 이 시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이에게 어제 GPS 봤는데 여의도 쪽이었네. 컨퍼런스 장소가 바뀌었어?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아, 파트너가 호텔 라운지로 바꿔서 왜 갑자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녀의 눈이 살짝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같은 호텔 바에서 와인 한 병에 50만 원 지출. 미숙이가 강 이사님과 전략 토의 후에 가볍게 한잔했어. 업무야라고 설명했지만 이제 의심이 커졌어요. 강민우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해봤어요. 프로필 사진에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가 신혜영, 서울지검 고위검사예요. 결혼 반지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대학 때 강민우가 여자 후배를 울렸다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소방서에서 화재 훈련을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준호, 오늘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그냥이라고 대답하며 물을 마셨어요. 집에 돌아와 예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예준이가 아빠, 오늘 엄마랑 아이스크림 먹을까? 라고 물었어요. 좋아.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지만 미숙이가 또 늦을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리고 기다리다 보니 십시가 됐어요.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예준이가 기다려라고 했더니 미숙이가 조금만 더. 미팅 끝나고 가라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배경 소리가 바 같은 곳에서 나는 음악 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GPS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의도 호텔 근처예요.
그날 미숙이가 들어온 건 11시 반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미안, 오늘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립스틱이 살짝 번져 있었어요. 다음 주 미숙이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충전기 옆에 놓인 폰을 열어봤어요. 일정 앱에 강의사님 미팅이라고 적힌 스케줄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한 건에 늦은 저녁 식사라고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숙이가 샤워실에서 나오자 오늘 일정 바빠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응, 내일 강의사님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라고 하면서 머리를 말리더라고요. 그날 밤 미숙이가 잠든 후에 일지를 업데이트했어요. GPS 기록을 엑셀로 정리해서 날짜별로 맞춰봤어요. 지난 2달 동안 호텔 방문이 6번. 미숙이가 출장이라고 한 날은 서울 시내에서만 움직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미숙이가 또 늦었어요. 예준이가 엄마 왜 안 와? 생일 케이크 먹을래라고 투정 부렸어요. 예준이 생일이었죠. 곧 올 거야라고 달래며 케이크를 자르려다 미숙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준이 기다려. 빨리 와라고. 미숙이가 10분 후에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온 건 1시간 후였어요. 들어오면서 미안해. 케이크 남았어? 라고 말하며 예준이를 안았어요. 그때 미숙이의 목에 살짝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재킷 칼라가 젖혀져서 드러났죠. 목에 뭐 있어? 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더니 미숙이가 재빨리 손으로 가리며 아, 목이 물린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국이 키스 마크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부터 더 세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미숙이의 가방을 확인하다 보니 작은 화장품 파우치 안에 콘돔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피임약을 쓰는데 왜 콘돔이? 손이 떨려서 파우치를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강민우의 프로필을 다시 검색했어요. 그의 포스팅에 가족 여행 사진이 많았어요. 신혜영 검사와 아이들. 그걸 보니 미숙이가 왜 그런 사람과 엮였을까 싶었어요. 소방서에서 쉬는 시간에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결혼 생활 어때? 라고 물었더니 동료가 좋지. 왜?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요즘 부부가 서로 바빠서라고 대답했어요. GPS 기록을 매일 체크했어요.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폴더에 저장했어요. 미숙이가 파트너 미팅이라고 한 날 GPS가 강민우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걸 봤어요. 그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지만 아직 대면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매일 밤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일지를 쓰며 미숙이를 사랑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미숙이가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은 미숙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숙아, 무슨 일이야? 라고 속으로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호예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침 미숙이에게 웃으며 커피를 타주고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하며 출근 보냈어요. 집안일은 여전했어요. 저녁에 미숙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예준이와 함께 기다렸죠. 미숙아, 요즘 일 바빠 보이네. 무슨 프로젝트야? 라고 물어보며 관심 있는 척 했어요. 미숙이가 그냥 회사 전략 쪽이야. 걱정 말라고 대답할 때마다 제 속은 차가워졌어요.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뭔지 알면서도 아직 때를 기다렸어요. 미숙이는 제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는지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준호야,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네가 고마워서 그래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후회보단 경계가 더 강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방서에서 돌아와서 예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갔어요. 예준이가 아빠, 엄마 요즘 왜 늦게 와?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라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엄마 일 바빠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달래며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집에 돌아와 미숙이를 기다리다 보니 또 10시가 넘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오늘도 수고했어. 밥 데워줄까? 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고마워. 먹고 싶어라고 하면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그녀의 핸드백에서 살짝 보이는 호텔 영수증 같은 게 눈에 띄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대신 내일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예준이가 기다려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미숙이가 노력해볼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이가 출근한 후에 다시 GPS 기록을 확인했어요. 앱을 열어보니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쯤 미숙이의 차가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오늘은 일찍 마칠게라고 말했던 그날이었죠. GPS가 청담동 쪽으로 향하더니 좁은 골목길에서 멈췄어요. 그 후 3시간 동안 신호가 끊겼어요. 미숙이가 GPS를 일부러 껐나 봐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놓쳤어요. 이게 무슨? 라고 중얼거리며 기록을 스크린샷 찍었어요. 그 골목은 고급 레스토랑과 사설 오피스가 많은 곳이었어요. 미숙이가 회사 미팅 끝나고 바로 올게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이가 들어오자 금요일에 어디 갔었어? GPS가 이상하네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 갔어. 왜?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주말 예준이와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미숙이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라고 했죠. 예준이가 장난감을 고르며 신나 있었어요. 아빠, 이 로봇 어때? 엄마한테 보여줄게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예준이가 갑자기 아빠, 지난주에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봤어라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뱉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엄마 회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예준이가 응, 옛날 동네 쪽에서 택시 타고 가는 거 봤어. 옆에 키 큰 아저씨가 있었어. 검은 양복 입고 표정이 무서웠어. 엄마가 엄마 회사 가는 중이야 라고 했는데 왜 택시 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아저씨 누구래? 라고 물었더니 예준이가 몰라. 그냥 같이 타고 갔어라고 하더라고요. 미숙이가 회사 미팅이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이가 들어오자마자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그녀를 불렀어요. 미숙아, 예준이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했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무슨 이야기? 라고 물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지난주에 너 택시 타고 가는 거 봤대. 옆에 키 큰 남자랑이라고 했어요. 미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건 파트너사 사람인데. 왜? 라고 더듬거리더라고요. 예준이가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데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그냥 비즈니스였어.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투에 죄책감이 스며 있었어요. 다음 날 소방서에서 쉬는 시간에 그 골목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청담동 그 지역은 상업지구라 보안 카메라가 많아요. 지인한테 부탁해서 영상을 구했어요. 노트북의 파일을 열어보니 미숙이가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옆에 강민우가 있었어요. 그놈의 키 큰 체격과 차가운 표정이 딱 맞았어요. 미숙이가 웃으며 그의 팔을 잡고 사설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건물은 그녀의 회사 본사가 아니었어요. 영상을 멈추고 확대해보니 미숙이의 손에 반지가 보였지만 강민우의 팔에 기대는 모습이
너무 친밀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왜?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영상을 저장하고 기존 증거를 모았어요. 호텔 키카드, 신용카드 명세서에 반복되는 레스토랑 지출, GPS 기록, 그리고 이제 이 비디오까지. 날짜를 맞춰보니 모두 겹쳤어요. 금요일 오후 미팅 후 호텔 쪽으로 이동, 그리고 늦은 밤 귀가. 예준이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숙이의 핑계가 다 거짓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가 들어오자 우리 이야기 좀 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무슨 일? 라고 물으며 피곤한 척 앉았어요.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 긴장하더라고요. 강민우랑 무슨 사이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숙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상사야라고 부정했어요. 영상 봤어. 청담동에서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그건 오해야. 비즈니스 미팅이었어라고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후회라기보단 들켰다는 공포가 더 컸어요. 카드 명세서도 봤어. 호텔바에서 매주 지출. GPS도 거꾸라고 증거를 나열했어요. 미숙이가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어요. 일 때문에? 예준이한테까지 거짓말 치고라고 소리쳤어요. 미숙이가 울면서 제발. 예준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 배신을 더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예준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 아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준호야, 한 번만 봐줘라고 붙잡았지만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날 밤 소파에서 혼자 앉아 예준이 방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이에게 변호사 알아볼게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강민우 그놈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의 아내 신혜영 검사에게 알릴까 고민했어요. 소방서에 출근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료가 준호,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라고 물었어요. 집안일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어요. 예준이 양육권을 확보해야 했어요. 미숙이의 일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날 저녁 예준이에게 아빠랑 엄마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미숙이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숙이가 강 이사님은 그냥 동료야. 오해 풀자라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니 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이 부족했어?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일이 스트레스였어.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라고 털어놓았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위로? 그게 배신의 핑계야 라고 소리쳤어요. 미숙이가 미안해 끝낼게라고 약속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은 폴더를 열어보며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예준이가 아빠,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엄마 피곤해서 그래라고 달래며 안아줬어요. 이제 행동할 때예요. 이 고통을 끝내고 예준이를 위해 새 시작을 해야 해요. 미숙이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배신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 주말 미숙이와 대화를 피하려고 예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예준이가 아빠, 우리 셋이 다시 같이 놀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곧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 미숙이를 보니 그녀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갈게. 생각할 시간 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아 증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호텔 키카드, GPS 로그, 영상. 모두 완벽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됐어요. 예준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그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저는 박준호예요. 그 주말 이후로 미숙이가 집을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예준이가 엄마 언제 와? 나랑 게임할래라고 물을 때마다 곧 올 거야. 아빠랑 먼저 하자라고 달래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제 속은 불타고 있었어요. 증거 폴더를 열어볼 때마다 미숙이의 웃는 얼굴과 강민우의 팔짱 낀 모습이 떠올라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방서에서 훈련 중에도 집중이 안 돼서 동료가 준호야, 오늘 왜 그래? 사고 날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냥이라고 대답하며 물을 마셨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야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강민우의 아내 신혜영에 대해 검색했어요. 서울지검 고위검사로 부패 사건을 다루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민우처럼 성공한 사람의 아내답게 결혼 생활이 완벽해 보였지만 이제 그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소방서로 가는 길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는 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혜영의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그녀가 이용하는 법률 사무소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주소와 연락처를 찾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어요. 전문적으로, 차갑게. 존경하는 신혜영 검사님, 저는 박준호입니다. 귀하의 남편 강민우 씨와 제 아내 한미숙 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키카드, 신용카드 명세서, GPS 기록, CCTV 영상 등입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었어요.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서 익명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제 이름과 연락처를 넣었어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준이가 아빠, 밥맛 없어? 왜 안 먹어라고 물었어요. 아니, 맛있어. 많이 먹자라고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고통이었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소방서에서 점심 먹는 중이었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박준호 씨 데스까? 신혜영입니다. 편지 받았어요.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근처 카페 블루문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톤이었어요. 동료가 누구 전화야? 표정 왜 그래라고 물었지만 집안일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옷을 골랐어요. 평범한 셔츠와 바지. 미숙이와의 결혼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끝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소방서에 휴가를 내고 여의도로 갔어요. 블루문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신혜영이 정확히 이 시에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박준호 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라고 말했어요. 제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호텔 키카드, 명세서, GPS 로그, 그리고 청담동 CCTV 영상입니다라고 말하며 보여줬어요.
신혜영이 파일을 훑어보며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답네요. 비슷한 일로 전에 한 번 경고했는데 다시 시작했군요라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경고했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땐 용서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감정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주고받았어요. 제 아내는 강민우 씨와 매주 만났어요. 호텔, 레스토랑. 예준이 제 아들까지 속였어요라고 말했어요. 신혜영이 아이 있으시군요. 저희도 아이 둘이에요. 이혼 준비 중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네, 양육권을 제가 가져야 해요. 미숙이가 일 때문에 아이를 소홀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신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합작할까요? 제 목표는 강민우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법조계에서 소문나게 할게요. 당신 목표는 이혼과 양육권이죠 라고 말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좋아요. 증거를 공유해요. 제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게요. 당신은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변호사 소개할까요?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30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강민우의 회사 스캔들, 미숙이의 직장 내불륜 증언, 감정 없이 그냥 계획만. 강민우는 야심이 커요. 이게 드러나면 끝장날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미숙이도 마찬가지예요. PR 임원이 불륜으로 무너지면 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신혜영이 연락 주고받아요. 비밀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예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예준이가 아빠,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화해했어? 라고 물으며 안아줬어요. 집에서 저녁을 차리며 신혜영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차가운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피곤함 뒤에 숨긴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신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변호사 연락처, 김태호 변호사. 내일 전화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저장했어요.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미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준호야, 아직 화났어? 라고 물었지만 그냥 와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1시간 후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예준이자? 라고 물었어요. 응. 앉아라고 말하며 소파를 가리켰어요. 강민우 아내한테 연락했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미숙이가 뭐? 왜 그런 짓을?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짓? 네가 한 짓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울면서 제발 그만해. 끝낼게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혼 서류 준비할게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김태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신혜영 검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이혼 상담 부탁해요 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네, 내일 오후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쉬는 시간에 증거를 복사했어요. 호텔 키카드 사진, 명세서 프린트, GPS 로그.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에게 모두 보여줬어요. 불륜 증거로 충분해요. 양육권도 유리할 겁니다. 아이 엄마가 직장 때문에 소홀했다는 증언이 필요해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예준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소송 전략을 짰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강민우 쪽도 엮어서 증언받을 수 있어요 라고 변호사가 제안하더라고요.
신혜영 검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주말 신혜영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강민우 회사 내부 조사 시작했어요. 당신 증거 덕분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예준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예준이가 아빠, 엄마랑 왜 안 살아? 나 싫어라고 물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좀 떨어져 있어야 해. 하지만 너 사랑해라고 안아줬어요. 집에 돌아와 미숙이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녀의 옷장 속에 남아있는 디자이너 옷들을 보니 화가 났어요. 이게 다 강민우 때문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신혜영과 합작이 시작됐어요. 그녀가 강민우의 스캔들을 회사에 제보할 계획이었어요. 제 쪽은 이혼 소송으로 미숙이를 압박할 거예요. 매일 밤 예준이를 보며 다짐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신혜영과 다시 만났어요. 같은 카페에서 그녀가 강민우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탄탄해요라고 말했어요. 미숙이는요? 라고 물었어요. 신혜영이 당신 아내도 회사에서 압박받을 거예요. 불륜으로 해고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법원 제출 서류, 증인 섭외. 아이들 때문에 빨리 끝내요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네, 동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만남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왔어요. 우산 없이 걸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미숙이와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과거예요. 신혜영의 결의가 제게 힘을 줬어요. 소방서에서 동료가 준호, 요즘 표정 밝아졌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좋다라고 웃었어요. 계획이 진행 중이었어요. 미숙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준호야, 제발 용서해. 강민우랑 끝냈어라고 울며 말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회사에서 조사 시작됐어. 나 해고될지도 몰라라고 털어놓았어요. 그게 내 선택이야 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숙이가 예준이 때문에라도라고 애원했지만 예준이는 내가 키울게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문을 나서며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신혜영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미숙이가 회사 조사 알아요. 잘 진행 중입니다라고. 그녀가 좋아요. 계속해요라고 답했어요. 이제 연합이 본격화됐어요. 강민우의 몰락과 미숙이의 후회. 예준이를 위해 이겨야 해요. 매일 아침 예준이 도시락을 싸며 생각했어요. 새 시작이야라고. 저는 박준호예요. 그날 미숙이가 울면서 나간 후 집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예준이가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 나랑 그림 그리자라고 조르더라고요. 곧 올 거야. 아빠랑 먼저 그리자라고 말하며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려서 선이 제대로 안 그려졌어요. 예준이가 아빠, 왜 그래? 재미없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 재미있어. 계속 하자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신혜영과의 계획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신혜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강민우의 회사에 익명 제보 보낼 준비됐어요. 당신 증거 덕분에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라고 답장 보냈어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강민우 그놈의 몰락을 지켜볼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 예준이 도시락을 싸며 소방서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그녀가 준호야.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강 이사님이 오늘 아침에 회의실에서 소리 지르더라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모르겠어. 감사팀이 갑자기 자료 요구해서 나도 불려갈 것 같아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조심해. 예준이 생각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방서에 도착해서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훈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신혜영의 계획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말한 대로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대요. 제가 준 화단과 호텔 영수증을 기반으로 강민우가 공금으로 사적인 지출을 했다고요. 그놈이 파트너 식사라고 핑계대던 그 비용들이 이제 칼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 주 내내 미숙이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늘 강 이사님이 회의 중에 화냈어. 직원들한테 막말하고 분위기 엉망이야라고. 또 다른 메시지엔 나도 감사팀에 불려갔어. 프로젝트 비용 물어보더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신혜영이 제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녀가 검사라서 그런지 제보를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대요. 회사 내부 감사팀이 강민우의 재무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 증거가 그 불씨가 됐죠. 예준이가 아빠 핸드폰 왜 자꾸 봐? 게임할래? 라고 물었어요. 미안. 아빠 일 끝내고 하자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그날 밤 신혜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숙이가 회사 분위기 이상하다고 해요. 효과가 있나 봐요라고 말했어요. 신혜영이 네, 감사팀이 움직였어요. 강민우가 소환됐대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라고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미숙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준호야, 들어가도 돼? 라고 물었어요. 예준이 자고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자 미숙이가 회사에서 큰일 났어. 강 이사님이 공금 횡령 의심으로 조사받고 있어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왜? 라고 모르는 척 물었어요. 미숙이가 레스토랑과 호텔 비용 때문에 누가 제보한 것 같아. 나도 연루될까봐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내가 한 일인데라고 생각했지만 걱정 마. 잘 풀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너 설마? 라고 의심 어린 눈으로 봤어요. 무슨 소리야? 나 소방관인데 회사 일 어떻게 알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최근에 나랑 다퉜던 것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미숙이는 예준이 방을 슬쩍 보고 나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이었어요. 그 다음 날 소방서에서 쉬는 시간에 신혜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요. 중요한 거 줄게요 라고 메시지였어요. 여의도 카페에서 만났어요. 신혜영이 USB를 건네며 강민우의 업무 컴퓨터에서 빼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확보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엑셀 파일, 미팅 스케줄, 출장 기록, 그리고 한미숙 씨한테 보낸 소액 송금 내역, 프로젝트 보너스라고 위장됐어요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USB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이었어요. 강민우의 일정표에 미숙이 이름이 빼곡했어요. 미숙 미팅, 호텔이라고 적힌 날짜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미숙이 계좌로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낸 기록, 보너스라고 메모됐지만 날짜가 우리 싸움 날과 겹쳤어요.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었어요. 회사 돈으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횡령이에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어요. 이 새끼. 미숙이까지 끌어들여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USB가 제게 새로운 힘을 줬어요. 변호사 김태호 씨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새 증거 있어요. 불륜뿐 아니라 횡령도 엮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좋아요. 이혼 소송에 추가할게요. 한미숙 씨와 강민우 둘 다 피고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3자 소송이에요. 미숙이를 불륜으로, 강민우를 횡령과 가정 파탄으로 고소할 계획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가 또 전화했어요. 준호야, 왜 요즘 나 피해? 예준이 좀 데려와 줄래? 라고 물었어요. 바빠. 너 회사 일이나 신경 써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미숙이가 뭐? 왜 그래? 너 이상해라고 화를 냈어요. 이상한 건 너야. 회사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라고 말할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녀가 준호, 제발. 나 무서워라고 울먹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준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 목소리 들렸어. 왜 안 와? 라고 물었어요. 엄마 바빠서 그래. 곧 바라고 달래줬어요. 2주가 지나자 회사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미숙이가 매일 연락했어요. 오늘 강 이사님이 사무실에서 물건 던졌어. 직원들한테 욕하고 감사팀이 매일 불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와서도 미숙이는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준호, 왜 예준이 학교 행사 안 알려줬어? 나 엄마인데 라고 소리쳤어요. 너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미숙이가 바빠? 너 때문에 회사에서 미치겠어 라고 화를 냈어요.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왜 폰 안 놓아? 누굴 기다려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그냥 회사 연락 때문에라고 더듬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강민우한테서 오는 메시지일 거예요. 미숙이가 나오자 나가. 예준이 깨울라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없어? 라고 물었어요. 불가능해. 네가 망친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와 소송 서류를 마무지었어요. 이혼 신청서에 불륜 증거와 횡령 기록을 첨부했어요. 강민우를 제3자로 고소할 내용도 추가됐어요. 가정 파탄 유발이라고. 변호사가 준비됐어요. 제출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네, 바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소방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혜영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소송 시작했어요. USB 덕분에 강력해졌어요 라고. 그녀가 좋아해요. 내 쪽도 강민우 회사에 압박 더 넣을게요. 횡령 수사로 넘길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준이가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라고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잘했어. 엄마한테 말할까 라고 물었어요. 예준이가 응. 엄마 올 때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숙이는 이제 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서류 복사본을 보며 다짐했어요. 끝내자. 예준이를 위해라고. 미숙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화가 나서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 회사에서 나 조사받았어. 네가 제보한 거지? 라고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라고 모른 척했어요. 미숙이가 강 이사님도 의심해. 그 영수증들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네가 한 일인데 왜 나 탓해? 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제발 그만해. 나 해고되면
어떻게? 예준이 교육비는? 라고 울었어요. 내가 키울게. 너 걱정 마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쥐고 강 이사님한테 물어볼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놈 믿지? 횡령 기록 다 나왔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뭐? 무슨 소리야?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USB에 다 있어. 내 계좌로 돈 보낸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보너스였어라고 더듬거렸어요. 보너스? 불륜 보너스? 라고 소리쳤어요. 미숙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소리에 예준이가 깨서 아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라고 달래줬어요. 그 후로 미숙이의 연락이 줄었어요. 대신 신혜영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강민우 정직됐어요. 회사에서 공식 조사 시작했대요. 당신 소송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소방서 훈련 중에 동료가 준호,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그래? 좋다라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예준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 언제 봐? 라고 물었어요. 곧. 아빠가 데려갈게라고 말했어요. 이제 소송이 본격화됐어요. 미숙이와 강민우 둘 다 무너질 거예요. USB 파일을 다시 확인하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횡령 증거가 핵심이에요. 변호사와 다음 미팅을 잡았어요. 제3자 소송 강하게 밀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네, 승산 있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며칠 후 미숙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지친 모습이었어요. 준호야, 소송 취하해. 회사에서 나 그만두라고 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밑이 검었어요. 왜? 횡령 때문이야? 라고 물었어요. 미숙이가 그 돈은 그냥 선물이었어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선물? 회사 돈으로?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녀가 울면서 제발 예준이 봐서라도라고 애원했어요. 예준이 때문에 더 해야 해. 네가 망친 가정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강 이사님도 힘들어해.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 걱정 라고 소리쳤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연락 왔어. 감사팀에서 또 불러라고 중얼거렸어요. 문을 나서며 미안해 준호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신혜영과 통화했어요. 강민우 쪽은 끝났어요. 당신 차례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더블 어택이에요. 회사와 법원에서 동시에 예준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아빠가 이길게라고. 저는 박준호예요. 그날 밤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신혜영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 있었죠. 강민우 사직서 제출했어요. 회사에서 공식 발표할 거예요. 당신 소송도 잘 마무리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몇 달 동안 쌓인 무게가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예준이 방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숙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던 지 며칠 됐어요. 회사에서 큰일이 터진 모양이었어요. 소방서에서 동료가 준호야, 요즘 뉴스 봤어? 그 미디어 회사 스캔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응, 들었어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강민우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횡령과 권력 남용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준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형 미디어 회사 전략이사 강민우 씨가 횡령 혐의로 사임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공금으로 사적 지출을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신혜영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검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소방서에 도착해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시뮬레이션 중에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변호사 김태호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송 서류 제출됐어요. 법원에서 심리 일정 잡혔습니다. 강민우 쪽 증거가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미숙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준호야, 들어가도 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문을 열어주며 예준이는 아직 안 왔어.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너 너무 차가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잠깐 앉아 있어라고 말했어요. 서재에서 법적 서류 폴더를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미숙이가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나는 차갑지 않아. 그냥 네가 엉망으로 만든 걸 정리하는 중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가 폴더를 열어보려 하자 손을 뗐어요. 읽어봐. 강민우 아내 신혜영 검사님한테 연락했어.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네가 받은 돈, 내역도 다 있어. 프로젝트 보너스라고 위장된 그 돈들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떻게? 그건 그냥 라고 더듬거렸어요. 그냥? 회사 돈으로 불륜 유지한 거잖아. 횡령이야. 이제 회사에서 너도 쫓겨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 라고 울었어요. 폴더를 펼쳐단 L와 H 혼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혼 신청서야. 예준이 양육권은 나한테. 네가 기회를 줬지만 너는 거짓말을 선택했어. 나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예준이 때문에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예준이 때문에 더 해야 해. 네가 아이를 속였잖아. 학교 가는 길에 너와 강민우 본 거. 아이가 말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서명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펜을 쥐고 서명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류를 접어주며 이제 가. 예준이 올 시간 됐어라고 말했어요. 미숙이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준호야, 나 어디로 가? 라고 물었어요.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제 무릎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날 저녁 예준이가 집에 오자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엄마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곧 연락할 거야 라고 달래며 안아줬어요. 아이가 엄마 없이 싫어라고 투정 부리길래 아빠랑 재미있는 거 하자. 피자 시킬까 라고 말했어요. 예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피자를 먹으며 TV를 봤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미숙이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어요. 다음날 소방서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강민우의 사임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대. 재취업 어려울 거야 라고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신혜영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강민우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가 내 이혼도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 유리하게 끝났어요. 당신도 화이팅이라고 답했어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검사로서 더 강해질 거예요.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은 제게,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미숙이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불륜과 횡령 스캔들로 PR 업계에서 발못 붙일 거예요. 강민우는 더 심했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사에서 문전박대당했대요. 신혜영의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살고 강민우는 혼자 남았어요. 제 소송도 끝났어요. 변호사가 축하해요. 새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예준이와 함께 방을 정리했어요. 미숙이와의 결혼 사진을 치웠어요. 대신 예준이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아빠, 이 그림 어때? 가족 그림이야 라고 예준이가 말했어요. 그림에 아빠와 아들만 있었어요. 좋아. 여기 걸자라고 말하며 안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커튼을 새로 사고 가구를 재배치했어요. 예준이가 집이 밝아졌어 라고 신나하더라고요. 그 주말 예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었어요. 아빠, 빨리 따라와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 돌아와 앨범을 만들었어요. 옛날 사진 대신 새 사진들로 채웠어요. 소방서에서 훈련이 끝난 후 동료와 맥주를 마셨어요. 준호야, 요즘 행복해 보이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응, 이제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예준이를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봤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미숙이의 미소가 가끔 떠올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가벼웠어요. 혼자서 싸워 이겼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증거를 모아 연합을 맺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제 삶은 예준이와 소방일이에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진짜 영웅처럼요. 한 달 후 예준이 학교 행사에 갔어요.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박수를 치며 잘했어라고 소리쳤어요. 집에 돌아와 케이크를 먹었어요. 예준이가 아빠, 엄마 생각나? 라고 물었어요. 응, 하지만 아빠랑 둘이서도 재미있지?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웃으며 응. 아빠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새 시작이야. 예준이와 함께라고. 소방서에서 화재 출동이 왔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사람을 구했어요. 동료가 준호, 오늘도 멋졌어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예준이를 안고 잤어요. 이제 우리 둘의 세상이에요. 미숙이에게서 가끔 메시지가 와요. 예준이 잘 지내? 라고. 응, 건강해라고 짧게 답해요. 강민우 소식은 더 이상 안 들려요. 업계에서 사라졌대요. 신혜영은 뉴스에 나와 부패 사건을 해결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TV에 나왔어요. 잘됐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었어요. 예준이가 성장하는 걸 보며 행복했어요. 소방서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팀장, 이제 대장 되세요라고 상사가 말하더라고요. 고려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예준이와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었어요. 아빠, 맛있어 라고 아이가 말했어요. 밤에 책을 읽어주다 예준이가 잠들었어요.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제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불륜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으로